프롤로그,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수십 년을 희생하고 헌신했어도 결국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순간이 아닐까요? 어느 겨울날 74세의 한 할머니가 서울역 플랫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평생을 담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와 아들의 침묵.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인생도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 위에서 살아야 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바닥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인의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한 장, 가정에서 밀려난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윤순이 할머니는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족들의 시선이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혼자가 된 할머니는 아들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손주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빨래를 했다. 며느리는 바빴고 아들은 늘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몫이 되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추운 날이면 따뜻한 코트를 입혀주고 학원비가 부족할까봐 자신의 용돈을 쪼개어 손주들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늘 여유롭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스며들었고 아들도 말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 아침부터 TV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하루는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얼른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소리를 줄이게. 그때는 그저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님, 그 약값이 너무 비싸요.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를 낼 수 있는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아낌없이 돈을 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아들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을 차리려는데 아들이 말했다. 엄마, 도시락 안 싸셔도 돼요?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늘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었던 터였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서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었다. 점심을 먹을 때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 먹고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추운 겨울밤, 며느리는 방에 들어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도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할머니가 묻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존미마. 할머니는 간절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이미 할머니의 작은 짐을 현관 앞에 내놓았다. 평생을 함께했던 물건들이 담긴 비닐봉지 2개.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제 울어도 소용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나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황! 그 소리가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족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조장, 서울역에서의 첫날 땅. 어디로 가야 할까? 할머니는 한참을 길 위에 서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거리는 수산하게 텅 비어 있었다.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비닐봉지 2개뿐.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했던 것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천천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 곳마다 불빛이 보였지만 어디에도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친척들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오래전 함께 지냈던 이웃들은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결국 할머니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으면 서울역에서 잠을 잔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그들도 다들 나처럼 여기 온 걸까? 서울역은 환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다. 한때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곳이었는가. 이제는 그저 몸을 기대고 있을 곳을 찾기 위한 곳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구석진 곳을 찾아 조심스레 앉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춥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집에 있던 시절에는 문을 닫고 들어가면 따뜻한 담이 있었고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나야지.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정디원의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디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밖으로 나가주세요.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문득 몇 시간 전 떠나온 집이 생각났다. 따뜻한 밤,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들의 모습.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역사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다. 몸을 움츠리고 한참을 걷다가 할머니는 결국 서울역 뒤편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노숙자들도 여기저기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아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서울역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3장.
만남과 희망. 밤은 길고도 추웠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을 웅크려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잠을 방해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누군가는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고 어떤 노인은 담요 한 점 없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할머니는 밤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아들의 곁에서 손주들의 웃음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이었는가. 이제는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누군가는 삶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곳에 모여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몸이 뻐근하고 손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무작정 걸어야 했다. 그때 무료 급식소가 떠올랐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길을 걷다 보니 긴 줄이 보였다.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그 줄의 끝에 섰다. 배고픔이 모든 자존심을 삼켜버린 지 오래였다. 할머니, 처음 보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한때는 여기 올 줄 몰랐죠. 근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무료급식소에서의 규칙을 알려주었다. 음식을 받을 때는 조용히 기다려야 하고 색치기를 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며 가끔 싸움을 피하려면 맨 끝에 서는 게 낫다고.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그 말이 위로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다. 줄이 천천히 줄어들었고 마침내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쟁반 위에 올려졌다. 그 순간 할머니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렇게 간절하게 밥을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자신이 정말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그 여인과 함께 자리를 찾았다. 둘은 벽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을 알아야 해요. 여인은 자신이 몇 년 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어느 골목이 안전한지, 어디서 씻을 수 있는지, 경찰이나 정비원들이 단속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도 해야 해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움찔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서울역 앞 계단에 앉았다. 손을 내밀려다 멈추고 다시 내밀려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너무 부끄러웠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혹시라도 손주들이 지나가면 어쩌나.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저기, 죄송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 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멀리 돌아갔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멈춰섰다.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조용히 건넸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그 돈을 받았다.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국밥을 사 먹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이야. 내잠, 새로운 깨달음. 서울역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고 사람들의 정면 어린 시선이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이 점차 무뎌져 갔다. 추위는 참고 견디면 됐고 배고픔도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혹시라도 누군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앞만 보고 걸었다. 누군가 길거리에 앉아있든 말든, 누군가 손을 내밀든 말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처음엔 그 사실이 서글펐지만 곧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니 자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국어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까? 자신이 손을 내밀었을 때 멈춰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다.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세대였기야. 혹은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야. 그들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조용히 건넸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다. 때때로 힐끔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어떤 이는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다. 어떤 날은 학생들이 다가와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네주며 말했다. 할머니, 따뜻한 거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삼키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런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마. 술 사 먹을 거야. 저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말들이 가슴을 후벼팠다. 자신이 무언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그런 말들에도 점점 무뎌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거리에는 꽃이 피었고 서울역 광장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루는 서울역 앞에서 바른 노숙자 할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국어라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여인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사는 거죠. 그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뭐라도 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이대로 이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 있는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5장, 삶을 다시 시작하다.
서울역에서의 하루하루는 고단했다. 아침이면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 서고, 낮이면 역 앞 계단에 앉아 손을 내밀고, 밤이면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이 두려웠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질까? 여기서 평생을 맞춰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서울역 앞에서 국어를 하던 중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몇 개월 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았다. 손을 떠는 채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잔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것이 얼마 만인가?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들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한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노인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하지만 할머니는 봉투를 꼭 쥐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다. 그 다음날 할머니는 오랜만에 서울역 바깥으로 나갔다. 몇 달 동안 머물던 곳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적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일선 도와드립니다. 작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다. 저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손 따르신가요? 네, 오래전부터 음식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밥은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희망이란 것을 품은 채 잠이 들었다. 몇 개월 후 할머니는 자긍감을 얻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언젠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덧 봄이 와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푸른 하늘이 아름답게 보였다. 이제는 때때로 우리를 바닥으로 내몰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와 깊이 있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